어머님이 정장을 입고 계셨어요. 일이 바빠서 곧바로 오는 길이라 옷을 못 갈아입었다고 하셨지만 제가 느끼기엔 일부러 그러셨다 생각이 들더군요. 저희 시어머니는 의사셨고요. 소아과 전문 일을 하셨는데 동네에서 개인 병원을 운영하셨던 분이셨습니다. 반면에 시아버님은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셨고요. 그런 두 분이 그리 낯설진 않았거든요. 저도 변호사 사무실을 옮기자마자 나간 자리였기에 당시 남편은 직장인이었고요. 그래서 어머님이 정장을 입고 일이 바쁘다는 말씀을 하셨던 것이 다분히 의도가 있으셨다 생각했고 딱히 불쾌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멋지다 생각이 들었죠. 처음 뵀을 땐 말씀도 시원시원하게 하시고 듣기에 따라선 기분이 상할 수도 있겠다 느껴지긴 했지만 저는 괜찮았습니다. 직선적인 어머님 화법이 더 편했으니까요. 당시 어머님은 식탁 위에 고급 롤케이크를 포장지부터 뜯어서 꺼내시더니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이거가 우리 딸이 추천해준 제과점에서 배송받은 케이크인데 맛이 조금 슴슴하긴 해도 뒤돌아서면 생각나는 맛이긴 해요. 우리 딸이 지금 해외에서 요리하고 있거든. 손맛이 좋은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호텔 그런 데서 일한다고 하던데 이태리 말이라 호텔 이름을 들어도 금방 잊어먹고 나도 예전 같지 않고 그러네. 뭐 다른 나라 대통령도 와서 자고 그런가 봐. 아무튼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만나서 식사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만나지도 못한 신우 이야기를 하시며 딱 봐도 최고급 접시에 롤케이크를 조그맣게 잘라 올려주시는데 당시 남편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포크를 들고 오더라고요. 그런 행동이 자연스러웠던 건지 어머님은 딱히 뭐라 하지 않으셨고 남편이 제 앞에 포크를 가져다 놓는 동안 저는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저를 보며 웃으셨고 저도 함께 웃어드렸죠. 그날 제 앞에서 신우 이야기를 한참 동안 하셨습니다.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니 애정도 넘쳐 보이셨고 자부심도 있어 보이셨죠. 그럴 때마다 친정엄마 모습에 겹쳐 보이기도 해서 자랑하시는 거라 생각은 했지만 나빠 보이진 않았습니다. 신우가 속이 깊고 자기 챙기는 건 딸밖에 없다면서 결혼해서 애 키우고 병원 운영하고 자기가 그동안 이룬 업적 중에 딸 하나 멋지게 키운 게 제일 큰 보람이라 하셨죠. 그래서 아마 사돈도 무척이나 좋아하셨을 거라며 웃으셨습니다. 정말 당당한 모습의 어머니셨습니다. 어머니처럼 신우도 전문직으로 멋지게 키워내셨고 거기에 걸맞게 저도 당당한 며느리로 살았고요. 그런데 최근 며칠 동안 모든 게 다 엉클어졌습니다. 예전 어머님 모습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죠. 일단 모든 일의 시작은 신우였어요. 신우를 원망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저에게 정말 잘해줬었고 저를 따르고 저를 챙기려 노력했던 그런 사이였으니까요. 외동이었던 저에겐 신우이라고 하기보단 여동생 같은 존재였어요. 신우이는 둥글둥글한 성격에 저와 말도 잘 통하고 관심사도 비슷했거든요. 그래서 남편과 결혼식 직전에 셋이 만나는 날도 많았고 결혼 후에도 신우이와 잘 지냈어요. 신우이는 양식 요리사예요. 이탈리아에서 요리 유학도 다녀왔고 귀국해 들어와 손님이 많은 큰 음식점에서 주방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어요. 워낙 바쁘게 살다 보니 어느덧 30대 중반이 된 신우이는 그 바쁜 와중에 언제 연애를 했는지 어느 날 결혼한다는 소식을 전하더군요. 상대 남자 나이는 43살로 나이 차이가 좀 있었어요. 저도 의뢰인 소송 준비에 재판까지 늘 바쁜 편이라 신우이와 결혼할 상대는 그동안 말만 들어봤지 정작 만나보게 된 건 신우이 상견례 자리에서 보게 됐어요. 신우이 예비 신랑 집은 시댁보다 좀 많이 잘 사는 집이더라고요. 그렇다고 재벌은 아니었지만 꽤 넉넉한 집안이었나봐요. 예비 신랑 집에서 결혼을 허락한 이유는 신우가 잘 나가는 음식점의 총괄 주방장이고
그동안의 경력과 능력들을 보고 나중에 자기 사업을 꾸려나가더라도 돈은 잘 벌겠구나 싶어서 결혼을 허락한 것 같았어요. 신우이는 동글동글한 성격답게 참한 외모인데요. 외모에 비해 연애 경험이 적은 건 무의미한 만남을 좋아하지 않아서였대요. 그에 반해 남자 쪽은 외모도 보면 저희 아가씨가 많이 아까웠고 아가씨에 비해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신우이 예비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최고 잘났다는 듯이 자랑하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신우이가 제 동생 같기도 하고 워낙 친했던지라 애정이 많이 있는 편이었는데 저는 좀 반대였거든요. 아마 친동생이었다면 난리를 쳤을 정도로 반대를 했을 거예요. 나이 차이가 좀 난 것까지는 뭐 그럴 수 있는데 그렇게 많이 차이 나는 것도 아닌데 저희 신우이를 너무 아이 취급하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신우이가 요리사인데도 음식 먹을 줄 모른다면서 내가 하나하나 다 일러줘야지 하면서 이 재료는 어디서 구할 수 있는 거며 뭐라 가르치듯 알려주고 신우이 예배 신랑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인 건지 변호사인 제 앞에서도 법을 운운하면서 자기가 아는 게 많아서 세상 물정 모르고 요리만 한 신우이 옆에서 잘 보살펴줘야 한다면서 자기 말대로 한 사람 중에 손해본 사람 없다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더 어이없던 건 신우이 예비 시어머니였어요. 시아버지도 보아하니 상견례 자리인데도 저희 시댁을 좀 내려보는 눈빛이더라고요. 제가 사람을 만나는 직업이다 보니 이제 눈빛만 봐도 느낌이 올 때가 있거든요. 신우이 예비 시어머니는 돌려서 말하긴 했지만 한마디로 볼 것 없는 너희 집안 그나마 며느리가 전문직이라 그거 하나 보고 결혼을 허락한다는 식이더라고요. 근데 더더욱 어이없던 건 시모였어요. 딸이 그런 시어머니를 만나게 되는데 내내거리면서 웃어넘기더라고요. 왜 저래? 얼마나 대단한 사돈이라고 하면서 냉수만 벌컥벌컥 마셨네요. 불편한 자리를 끝내고 저희는 모두 시댁으로 갔어요. 뭔가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에 저는 몰래 신우이 방에 들어가서 신우이에게 물어봤어요. 아가씨, 오늘 상견례 어땠어요? 오늘 아가씨 무척 이뻤는데. 언니 왜요? 언니는 마음에 안 들어요? 엄마랑 오빠는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은데. 내가 마음에 드는 것보다 아가씨 마음에 드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근데 난 왠지 좀 느낌이 아가씨가 더 아까운 것 같아서. 근데 뭐 세상 어떤 남자를 데려와도 아가씨가 아깝긴 하죠. 언니, 저는 우유부단한 남자보단 강단 있고 자기 주장 강한 남자가 좋아요. 근데 제 남자친구는 자기 주장을 내세우면서 그게 왜 맞는지 논리적으로 설명을 잘하거든요. 전 그게 좋더라고요. 그렇구나. 알겠어요. 근데 누가 뭐라고 하든 남자친구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자기 주장을 잘해도 언제나 결정은 아가씨가 해야 하는 거 알죠? 제가 염려하는 걸 신우이도 느꼈는지 걱정 말라며 웃으며 말하고 나가더라고요. 어머님은 벌써부터 식장은 어디로 할지 예단은 얼마나 해야 하는지 들떠서 호들갑이셨어요. 아무리 곱씹어 생각해도 아까 상견례에서 신우이 예비 신랑의 태도는 자신감이 아니라 자만이 더 커 보였어요. 그 예비 시어머니도 은근 저희 시댁에 아버님이 안 계시고 좀 업신여기는 것 같은 발언이 마음에 걸렸거든요. 제가 신호방에서 굳은 표정으로 나오자 어머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상견례까지 다 하고 날짜, 결혼식장 얘기까지 나왔잖아. 서희 나이 지금 30 중반 넘었어. 이번 결혼 물으면 안 그래도 바쁜 앤데 언제 새 사람 만나서 연애하고 결혼하니? 그리고 쟤네 둘만 좋다면 된 거지 뭐. 괜히 분란 만들지 말고 조용히 입 닫고 있어라 라고 하더라고요. 그날은 휴무여서 오랜만에 신우이나 저나 시간이 여유로웠어요. 제가 따로 데리고 나가 카페에 가서 이야기했어요.
집에서는 제가 시어머니께 신우이 예빈 신랑 쪽 가족들이 별로인 것 같은 뉘앙스를 줬더니 혹여나 제가 이상한 소리 할까 싶어 저를 계속 의식하더라고요. 저는 그동안 어떻게 만나왔고 연애 기간이 얼마나 되었는지부터 물어봤어요. 아무리 신우이가 연애 경험이 적어서 남자 보는 눈이 없다 하더라도 제가 못 본 좋은 점이 있는 사람이기에 결혼 선택을 했을 거라 생각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신우이와 예비 신랑은 결혼 정보업체에서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신우이가 너무 일에만 매진하고 연애할 생각도 안 하니까 시어머니가 신우이 몰래 결혼 정보업체에 등록했고 매칭이 되었는데 몇 번 만나다가 잘 통했는지 사귀게 되고 6개월 만에 여기까지 왔다고 하더라고요. 신우이 말로는 예비 신랑 집안이 좀 좋대요. 신랑은 일반 직장인인데 집안 경제력이 좋아서 시어머니가 뒷배경을 보고 결혼을 진행시키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자신을 잘 챙겨주고 이끌어줘서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저 또한 처음 만난 자리인 만큼 제가 너무 짧은 시간에 사람을 판단했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서 일단 신우이가 좋다고 하면 그냥 지켜보자고 생각하고 지냈어요. 그러다 모두가 힘든 시기가 찾아왔어요. 갑자기 사람들은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옆에서 기침만 해도 예민해지는 시기였죠. 음식점들은 잘 되는 가게들도 폐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신우이가 근무하던 음식점은 그래도 오래 버텨왔어요. 겨우겨우 버텨오고 있었는데 신우이가 결혼할 그 집안에서는 신우이가 근무하는 음식점이 망하나 안 망하나 지켜보며 망설이는 모양이었어요. 시기가 안 좋아서 하객들이 많이 안 올 것 같으니 좀 시기를 보자면서 계속 결혼 날짜를 미루더래요. 다행히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면서 음식점들이 살아나면서 그 힘든 시기도 버텨낸 걸 알게 된 신우이나 예비시댁은 신우이 직장이 안정적이라는 걸 확인이 되었는지 결혼을 진행하자고 해서 다시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사돈 쪽에서 드디어 결혼 날짜 잡았다고 시어머니가 엄청 신나셨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하늘도 무심하시지. 신우이 결혼식 보름 전에 갑자기 신우이가 다니던 음식점이 폐업하게 되었어요. 힘든 시기가 모두 풀렸지만 주변에 비슷한 식당들이 많이 생기면서 손님은 늘지 않았던 모양이더라고요. 갑자기 직장을 잃게 된 신우이는 예비 신랑에게 그 사실을 알리려고 했는데 시어머니께서 말리셨어요. 결혼 전까지는 절대 예비시댁에 말하지 마. 또 결혼 미뤄지려고 그래? 엄마, 나 어디든 갈 수 있는 실력이야. 취업은 금방 할 수 있어. 이게 뭐 비밀거리라고 그래. 너 그동안 식당 잘 안 돼서 혹시 망할까봐 니네 예비시댁에서 결혼 미뤘던 거 잊었어? 또 미뤄지면 너 40 넘어서 결혼할 거야? 잔말 말고 결혼식 넘길 때까지 최소방한테 아무 소리 하지 말어. 결혼을 미루다가 신우이 나이는 어느새 39살이 되었거든요. 시어머니는 신우는 물론 저와 남편 그리고 제 아이에게도 신신당부를 하면서 절대 신우이 예비시댁에 일 그만뒀다는 말을 하지 못하도록 당부했어요. 결국 그쪽에서는 신우이 직장 폐업 사실을 모르고 결혼식을 올리게 됐죠. 근데 신혼여행 가면서 그 사실을 알게 됐나 봐요. 신혼여행 중에 신우이가 자기 남편에게 폐업으로 인해 일을 그만두게 됐다고 말을 했고 신우이 남편이 정색을 하면서 왜 미리 말 안 하고 결혼했냐며 자기를 속였다고 난리를 치더래요. 괜한 걱정이길 바랬던 제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어요. 한 달쯤 되던 시기에 밤 10시가 다 되었는데 저희 집에 초인종이 울리더라고요. 이 늦은 시간에 누구지 싶었는데 인터폰 화면을 통해 본 모습은 비에 흠뻑 젖은 신우이였어요. 그날 아침부터 비가 억수로 내려서 땅바닥에 물이 고인 곳이 많았는데 소나기가 내리던 그 시간에 우산도 없이 비 다 맞고 와서 몸을 움츠리고 덜덜 떨고 얼마나 급하게 나온 건지
비가 와서 꽤 쌀쌀한 바람이 부는 날이었는데도 얇은 티셔츠에 트레이닝 바지, 머리는 흠뻑 젖어서 볼에다 붙어서 머리카락에 물이 뚝뚝 떨어지고 맨발에 슬리퍼도 한 짝만 신고 흙투성이에 발이더라고요. 일단 따뜻한 물에 목욕하고 옷과 담요를 가지고 와서 덮어줬어요. 그리고 따뜻한 차를 주면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죠. 따뜻한 차를 마시니 떨던 몸은 이내 진정이 되고 신우의 마음도 진정이 되었는지 침착하게 말을 시작했어요. 얼마 전에 있었던 명절에도 신우가 처음으로 시댁에 갔었는데 연휴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주방에서 나오지도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어차피 백수인데 배운 기술이라곤 요리 말고 더 있냐며 손님들에게 인사할 것도 없다고 매몰차게 했다더군요. 그래서 그날 신우도 화가 많이 나서 신우 남편과 다퉜고 신우의 남편이 술에 잔뜩 취해서는 신우에게 막말을 서슴없이 하고 결혼을 후회한다며 같이 살기 싫다고 했다더군요. 그 소리를 듣는데 저는 당사자도 아니었지만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겁니다. 그럴 거면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결정을 했어야지. 그쪽에선 계속 식당 문 닫은 걸 속였다고 그걸 빌미로 저러는데 저는 사실 그런 것도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아가씨, 혼인신고는요? 했어요? 라고 물어보니 네, 그때 신혼여행 갔다 오고 며칠 뒤에 남편이 빨리 혼인신고하자고 재촉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좀 더 지내보고 하려고 했거든요. 알고 보니 대출받을 게 있는데 신혼부부 특혜 같은 게 있었나 봐요. 하도 들들 볶길래 어차피 결혼했으니 혼인신고도 해버렸죠. 그런데 그 후로 이게 본 모습인 건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더라고요. 술도 잘 안 마시던 사람이 그렇게 술을 잘 마시는 줄도 몰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어요? 아가씨, 이제 고작 39살이에요. 잘 생각해요. 나는 무슨 상황이든 최선을 다해 아가씨 도울 거예요. 그랬더니 그 동글동글했던 신우이는 일초의 망설임도 없이 언니, 저 당장 이혼할래요. 이렇게 살아갈 이유가 없어요. 언니 저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제 손을 덥석 잡고 울면서 간절히 부탁하더라고요. 저는 신우의 손을 두 손으로 잡으며 걱정 말아요. 나 변호사 10년 차예요. 내가 이혼 전문은 아니지만 동기들 중에 이혼 전문 변호사 동기 몇 명이 있어요. 모두에게 자문 구하고 최선을 다해 그 집구석 가루로 만들어 놓을 거예요. 하고 다음날 바로 이혼 소송 들어갔어요. 신우이에게 증거가 될 만한 자료 있냐 물어봤더니 취중 말고도 평소에도 세뇌시키듯 말을 하면서 신우이를 비하하는 발언을 한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녹취뿐만 아니라 녹화, 메시지톡 등 그냥 신우 휴대폰만 봐도 관련 증거는 넘쳐나는 상황이라 보면 볼수록 너무 기가 막히고 대체 뭘 엄청난 걸 속인 것도 아닌데 저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너무 유난스러운 시댁이긴 하구나 싶었습니다. 신우 남편은 하도 나중에 자기가 언제 그랬냐면서 신우에게 없는 말 지어낸다고 정신병자 취급하면서 오리발을 내밀고 도리어 뒤집어 씌우고 그래서 증거를 보이지 않으면 인정을 안 하더래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증거를 모았다고 하더라고요. 신우이가 준 증거물들은 유리한 증거물이 되었어요. 남편뿐만 아니라 시어머니의 모욕 발언도 증거자료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동안 결혼 예단 때부터 해준 돈 한 푼도 빠짐없이 모두 요구했고 그런데 결혼 기간이 너무 짧아서 재산 분할은 안 돼서 그동안 정신적 피해로 인한 위자료에 주력하여 신우이 남편, 시어머니, 남편의 동생까지 3명에게 모두 위자료를 다 걸어놨죠.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는 신우이의 이혼 사실을 그때까지도 몰랐어요. 이번에는 신우이가 분명 엄마가 아시면 그냥 참고 살라고 할 거다. 완전히 이혼 결정되기 전까지는 비밀로 해달라고 저희 부부에게 부탁했죠.
의뢰인 요청을 거절할 수 있나요? 저는 알겠다고 하고 진행 과정 내내 비밀로 했어요. 그런데 위자료까지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 되자 신우인의 시어머니가 저희 시댁으로 와서 발칵 뒤집었어요. 시어머니한테 백수딸 속여서 시집 보내더니 한 달밖에 안 지났는데 이혼한다고 통보하고 위자료랍시고 다 털털 털어가고 이 집구석은 다들 도둑들이라면서 시어머니에게 난리를 치더래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갑자기 오셔서 무슨 말씀이냐고 하니까 당신 딸과 며느리가 둘이 손잡고 우리 집 돈을 탈탈 털어가려고 아주 작정을 했어. 이 집안은 누구 등쳐먹으려고 다들 돈 못 뜯어내서 한달이냐고 하며 난리를 치는데 그제서야 시어머니가 상황을 아시게 됐죠.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그때까지도 신우이의 결혼을 유지하고 싶으셨던 모양이었어요. 사돈을 어르고 달래면서 다 자기 딸이 잘못했네, 죄송하네 그러면서 사과를 하더래요. 시어머니는 신우이 시어머니가 돌아간 후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